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67세입니다. 작년에 공무원 생활 37년을 마치고 퇴직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또 뉴스 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밥 먹어 라고 하면 응? 이 끝이고 저녁에 TV 소리 좀 줄여 라고 하면 또 응이에요. 웃는 일도 거의 없고요. 그러던 중에 아래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로 인사만 했는데 분이 참 밝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위층에 사시는 분이세요. 어머, 발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조용히 사시나봐요. 항상 감사드려요. 이런 식으로 먼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서 아내랑은 하루 종일 있어도 별말이 없는데 이분과는 몇 마디만 나눠도 뭔가 활기가 생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래층 분이 마트에서 사온 쌀포대를 들고 있었어요. 20kg짜리였는데 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거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머,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주세요. 엘리베이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 힘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내분도 잘 도와주실 것 같고 부럽네요. 아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찡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아내가 저보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거려 라고 하니 자기 효능감이 없다고 느껴졌는데 이분은 저를 힘이 세다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안부를 묻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혹시 휴대폰 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진짜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갑자기 왜 안부 연락을 하지? 싶었지만 예의상 답장했어요. 그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감사해요. 위층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보내시니까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저한테 이모티콘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문자 자체를 거의 안 해요. 그 이후로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 얘기 동네 소식 정도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바뀌더라고요. 퇴직하시고 나서 어떠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조금 그렇네요. 할 일이 없어서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일상이 적적해요.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외로움을 공감한다는 이 문자를 받고 나서 뭔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아내와는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자가 점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이고 저녁에는 꼭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라는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인 줄 알았는데 자꾸 오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이 문자를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녁 9시쯤 되면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게 되고 문자가 안 오면 왠지 서운하고 이상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럴 일인가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휴대폰을 자주 보는 걸 눈치챘나 봐요. 당신 요즘 휴대폰을 왜 그렇게 들여다봐? 누가 연락 오기라도 해? 아니야, 그냥 뉴스 보는 거야. 거짓말을 했어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내한테 여자 문제로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났어요. 아내가 동네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던 중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허리를 크게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는 압박골절이라서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최소 3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원한 뒤에도 몇 달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내가 병상에 누워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40년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신혼 시절에 같이 웃고 떠들던 일,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했던 일, 제가 야근할 때 챙겨준 도시락,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같이 절약했던 일.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정말 바보 같았어요. 40년을 함께한 고마운 아내가 있는데 아래층 여자한테 마음이 흔들렸다니. 그것도 몇 번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아래층으로 차 한잔하러 오실래요?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아내는 병실에서 아파하고 있고 아래층에서는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 번 정도는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 간병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40년 동안 저와 함께 늙어온 사람이구나. 주름살도 늘고 머리도 휘어졌지만 그게 다 저와 함께 살아온 흔적이구나 싶었어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아내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아내가 깨어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라고 답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내 간병하고 재활치료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 사다 주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돌봐준 것 같아요. 아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잘해줘? 뭔 일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3주 뒤에 퇴원을 했는데 집에서도 제가 계속 아내를 도와줬어요.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내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진 것 같아.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좋아. 이런 당신이 좋아. 오랜만에 아내가 웃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뻤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래층 여자분을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 분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요즘 연락이 안 되시던데 혹시 뭔 일 있으셨어요? 아내가 다쳐서 병원에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아프셨나봐요?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앞으로도 아내분 잘 돌봐주세요. 저는 곧 이사갈 예정이에요. 이사를 간다고요? 좀 의외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같은 건물에 있으면 또 흔들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디로 가세요? 본가 근처로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시는군요. 몸 조심하세요. 내 위층 분도 아내분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며칠 뒤에 정말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요.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40년 결혼 생활을 위기에 몰아넣을 뻔했거든요. 다행히 아내가 다친 게 오히려 저한테는 정신을 차릴 기회가 됐어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요.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하는 기분이에요. 아내도 요즘 당신이 왜 이렇게 다정해? 라고 하면서도 좋아해요. 67세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 몰랐어요.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노력을 안 했던 거더라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가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후회만 남았을 거예요. 40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버리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늙어가는 게 행복해요. 서로 몸도 불편하고 예전만큼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든든해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정이요. 아내한테는 절대 말 못할 이야기지만 그때 일이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